안녕하십니까. 인문관광 세미나 6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촬영 즉 비대면 수업을 안 하기 위해서 수강 인원까지 조절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으나 갑자기 일이 터졌죠. 이럴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준비는 했으나 역시 터지고 나니까 급 당황스러워요. 급 당황스럽죠. 어쩌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국가적인 확진자가 좀 줄어가는 추세였고, 부산은 굉장히 많이 주는 추세였고, 더 이상의 확진은 없다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니까 어저께 오늘은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그러니까 내일부터가 6주차고요. 여러분 수업은 공식적으로 목요일, 금요일 있는 거고요. 이번 주. 어저께 동해알림에서 떴길래 학교에 와서 일부 촬영을 하고 1, 2학년 과목을 촬영을 하고, 오늘 아침에는 3학년 대면 수업 오전에 촬영을 하고 4학년 대면 수업을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시 반이죠. 오전에 하고 올리고 점심 먹고 와서 또 올리는 거죠. 어쩌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영역 밖의 일이기 때문에 적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적응을 투덜투덜 해봐야 문제만 커지죠. 어떻게 할 건가 빨리빨리 적응을 할 거고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과목은 뭐 시험도 보고 하는데 이 과목은 시험 보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출석 그런 거 갖고 성적을 내고 시험을 보게 되면 신문기사 문제 갖고 우열을 가리고, 그게 동점이면 중간고사 기말 쓴 내용을 갖고 절대적으로 교수가 알아서 평가하는 거, 다른 과목과 달리 이의 신청을 불허하겠다 했습니다. 그 원칙하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외로 뭐 취업을 하셨다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성적은 나누기는 그닥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모르겠고요. 어쨌든 자, 진행을 합시다. 지난 시간에는 지금 저는 화면을 띄워놓고 여기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띄워가면서 하면 좋겠으나 그런 거 파워포인트를 안 만든 지가 꽤 오래되기 때문에 그걸 만들기도 그렇고 해서 장비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스트 1이 아닌 올리 1을 꿈꿔라 까지 얘기를 했죠, 수업 시간에. 그래서 베스트 1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최고는 안 하고 싶다, 그냥 상위 한 2등 정도 하고 싶다, 최고가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이어서 이제 지난 시간 제목은 하루 한 가지 사소한 도전이 10년 뒤 놀라운 결과를 만든다. 사소한 거지만 별거 아니라 한 가지씩 해봐라. 많은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챕터 안에 있는 거로 세상을 놀라게 한 대작을 만들어낸 한 줄 메모의 힘. 예, 메모. 이건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독일의 심리학자 에르만 에빙하우스라고 있어요. 여러분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근데 이게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1시간 뒤에는 55%를 잊어버리고, 또 하루 뒤에는 자기가 외웠던 거의 70%를 잊어버리고, 1개월 뒤에는 80%를 잊어버린대요. 젠장 1개월 뒤에 80%를 잊어버릴 걸 뭘 외우고 앉아있냐고. 그래서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게 메모입니다. 메모. 제가 여러분한테 그 에버노트라는 거, 지금 제 독서 목록 만들어 놓고 간단하게 적어 놓은 거, 그런 거 보면서 에버노트가 화면에 띄워지지 않는 바람에 멘붕이 와가지고 그거 하다가 얘기를 못했는데,
제2 에버노트에는 아이디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하게 메모를 합니다. 주로 이제 뭐 자원해설 할 때 뭐 어떻게 하겠다, 평가는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저 관련된 잡스러운 아이디어를 이리저리 메모해 놓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게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포스트잇 갖고 붙이기도 하거든요. TV 같은 데서 보면 자기 사무실 같은 데다가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 놓으신 분들이 있죠. 한 가지 색으로 붙이는 사람도 있지만 섹션을 나눠서 색깔을 달리해서 붙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메모를 많이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메모만 한다고 해서 그게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그 메모를 다시 읽어보고 통합 분류를 다시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내지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메모끼리 합쳐보기도 하고 또 새로 추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기억을 늘리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장기 기억이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꺼내서 이 앞쪽으로 의도적으로 올려놓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그게 아이디어가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잊어버리는 거는 가끔은 여러분 그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와서 상담하다 교수님 저는 외우면 바본가 봐요. 금방 잊어버려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외운 거를 머릿속에서 다 기억하고 있으면 컴퓨터 하드웨어처럼 다 기억하고 있으면 미치죠? 내가 사이코. 자, 첫 번째 시간에 과제를 내겠습니다. 과제 잠깐만요. 답은 적어 놓고요. 왜냐면 또 끝까지 보시고 안 나왔다고 또 중간에도 낼 수 있고요. 처음에도 낼 수 있고 나중에도 낼 수 있고 뒤집어도 낼 수 있습니다. 답은 적어 놨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망각 곡선을 그린 사람은 에빙하우스 5글자 적어서 내시면 과제는 되는 겁니다. 제발 안 적어내시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적어내시는 분들은 보람이 있는 거고요. 안 적어내신 분들은 저를 도와주는 거죠. 성적 내기를 편하게 해주니까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첫날 아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12일 날 이게 6일부터 12일까지 게시가 되는 거죠. 12일 날 밤 12시가 아니고 밤 11시에까지 올리는 걸로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날짜는 안 바꾸고요. 시간만 밤 12시 되면 또 그거 뭐 한꺼번에 몰려갖고 내내 만에 그런 소리가 지난 학기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지만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으면 그 경험을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런 것들로 메모를 하면 됩니다. 메모는 뭐 처음 하기가 어려운데요. 처음 한번 해보고 하면 괜찮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유명한 CEO들은 잘 나가는 뭐 스타트업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잘 해요. 그래서 메모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얘기는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인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책을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런 데는 책이 명자 공자 뭐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딸딸 외우면 수시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안 잊어버려. 왜 그걸 인용해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지난번에 저한테 아주 충격적인 그 현상이 있었어요. 그 여기에 보면 그 리차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종교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주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종교에 관해서 헷갈렸던 점 그걸 명쾌하게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한 교수님 오셨길래 이거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얘기해보세요. 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과학적인 뭐 그런 데이터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순간 머뭇거리니까 교수님 얘기를 못하면 읽은 게 아니에요. 순간 기분도 나빴죠. 근데 맞는 말이에요. 한 줄로라도 요약을 할 수 있었더라면. 그래서 가만히 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수업 시간에 입으로 뱉으면 그건 제 속에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그런 데는 외울 게 몇 개가 안 되니까 수시로 전하 맹자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복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잖아요.
듣는 사람은 우와 똑똑하다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자기가 한번 뒤에서 꺼내서 앞으로 갖다 놨던 건 더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인정을 받았다, 옛날 사람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다. 정보를 다 외울 필요가 없죠. 두드리면 다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각각의 정보를 결합하는 사람이고, 결합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써있기는 뭐라고 되냐, 이제는 정보를 연결하고 새로운 생각으로 창조를 할 줄 아는 인재가 각광받는 시대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그런 말도 하죠.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1, 2, 3학년 때 제 수업 들으면서 팀 프로젝트 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자끼리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별로 여자끼리 남자끼리 그거 하지 말고 적절하게 남자와 여자를 섞어라.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자는 여자스러운 생각만 해요. 남자는 남자스러운 생각만 하죠. 그게 섞여 있으면 다른 생각이 부딪히죠. 다른 종류의 생각들. 그러면서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탁과생이나 그런 사람, 전과생 같은 사람을 껴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얘기해 줄 수가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못하겠으면 다른 데서 정보를 얻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메모를 하는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기억이 나면 그 수업 시간에 보여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그래서 요거를 옛날부터 했었어요. 옛날부터 하고, 또 한동안은 그 메모,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메모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또 찾아보니까, 잠깐만요. 메모의 기술, 뭐 색깔 어쩌고저쩌고, 한 서너 권 읽어봤죠. 그러니까 조금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다고 그걸 다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 나하고 맞는 거. 제가 그랬죠. 안범용 수업을 들으면서 안범용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건 안범용한테 맞췄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생각을 갖고 와서 자기 걸로 변형을 시키면서 따라가 보려는 노력은 적극 권장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들 속에서 나만의 방법, 간단하게 메모하고, 한 달, 어떤 때는 3달에 한 번 할 때도 있어요. 정리하는 거. 정리하고 나면요,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많이 적었거든요. 이젠 내가 알아볼게, 나중에 볼 때 알아보기 쉽게 메모를 할 때 아예 그런 요령도 생기더라고요. 뭐 소제목을 붙인다든가 짝대기를 긋는다든가 어떤 건 별표를 하든가. 그러니까 저하고의 약속이에요. 가끔은 색깔을 달리하기도 하고요. 근데 해보면 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해봐라 하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써놓은 건 없거든요. 그냥 타이틀만 적어놓은 게, 나가서 누구든 만나라. 당신이 만난 사람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그죠? 생각지도 않게 친구가 자기 선배랑 같이 나왔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런 말 없었는데. 그래서 어떻게다 뭐 뻘쭘하긴 하지만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판 처음 보는 친구의 선배하고 얘기를 하는 와중에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책 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근데 책은 내 의지로 가야 되지만 사람을 만나는 건 그렇게 엉뚱하게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끊임없이 도전해 보려는 거죠. 근데 요즘, 특히 요즘 젊으신 분들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만나야 돼요. 만나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계속 만나도 되는 사람인지, 요걸로 끝 해야 될 사람. 물론 100% 내 생각이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만나도 된다 그러면 바싹 달라붙어서 한 번 더, 오늘 즐거웠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형 따로 만날까요? 아니면 우리 셋이 한 번 더 소주 한잔 할까요? 이어갈 수 있죠. 나의 필요에 의해서. 그죠? 그런 시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 파트에서 하는 얘기는요, 새로운 걸 자꾸 시도를 해보려는 거예요. 시도.
근데 여러분들은 다 그러시는 건 아닌데 대부분은 그냥 막연하게 목표 하나 정해놓고 일체 다른 시도를 안 하죠. 그렇다고 이걸 위해서 뭔가를 하냐? 그것도 안 해요. 이건 왜 있는 건데 누가 물어봤을 때 전 이쪽으로 가려고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해놓는 거죠. 심리적으로는 안정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 이걸로 하려고 그러면서 느껴지죠. 그렇다고 내가 뭐 하는 게 있나? 근데 자꾸 그 얘기를 반복하다 보면 내 뇌가 나에 의해서 세뇌가 돼요. 난 글로 가는 걸로. 아무것도 안 해놓고. 제가 그랬다고 그랬죠. 고등학교 때 저는 치대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치대에 가기 위한 치과대학, 치대를 가기 위한 준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은 되게 편했어요. 그리고 환상해졌죠. 내가 글로 가는 것 같은. 그리고 이해가 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쨌든 나의 노력이란 말도 하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도 거부감을 갖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가지니까 저도 하고 싶죠. 새로운 시도, 나를 위한 시도, 그걸 바꿉시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뭐가 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3장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일본을 이끄는 최고의 인재가 되었는가. 이거는 또 보여드렸죠. 왜 일본이 나오냐면 일본 또 동경대 교수가 제자들에게 하는 쓴소리 뭐 그런 거예요. 동경대 교수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서울대 교수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일본을 이끄는 최고의 인재가 되었는가. 최고의 인재들은 실패를 다루는 법부터 다르다. 누구나 실패는 해요. 그리고 경험상 어린 나이에 실패를 하는 것은 훨씬 도움이 돼요. 60, 70에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복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젊어서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금방 원상 회복이 돼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늘상 하던 얘기죠. 대학은 도전해보는 데다. 대학에서 실패를 했다고 해서 은발치차고 깜빵에 가는 일은 없다. 없다고 그랬죠. 대학은 뭐든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라도. 그리고 실패를 해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실패의 경험이 바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실패를 기억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항상 기억해 놔야 돼요. 보세요. 이번 학기에 제가 이게 강의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엔 요만한 메모장에다 적었는데 이번 학기에 아예 이렇게 아래 한글로 표를 만들어서 주차별로 다 했고요. 혹시 모를 혼합 수업은 2시간은 강의 동영상 찍고 1시간은 대면이거든요. 그 대면 혹시 몰라서 그 대면 쓰는 날도 비워놨죠. 그죠? 그렇게 했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문화원화층증 창업론이요. 첫 주 대 하고요. 그 다음 이거요. 이거 왜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요? 지난 학기하고 작년에는 정이 없고 지난 학기에는 조금 해봤겠는데 여전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파워 이거 뭐죠 이거 포스트잇에다 해놓으니까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덜투덜거리고 이 코로나,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 사태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이런 문제점을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굉장히 편해요. 헷갈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소한 게 준비라는 거예요. 또 이러면 또 누구라도 잘난 척하거나 말거나 그건데 관심 없고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축구 감독이요.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훌륭한 축구 감독은 그러니까 실패를 다루는 법을 안다는 거죠. 훌륭한 축구 감독은 스트라이커가 뭐 여학생들이 말하는 골 넣는 사람이요. 그걸 스트라이커라고 하거든요. 스트라이커가 부상당한 경우를 대비해 항상 플랜 B를 염두에 두고 선수를 기용합니다. 그죠? 손흥민이 다쳤을 때 누구를 대타로 기용할 것이냐. 플랜 B요. 그죠? 플랜 B.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플랜 B가 없습니다. 쉽게 여행사를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공사를 갈 거예요. 만약에 항공사를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지금처럼 전혀 예상에도 없었던 코로나가 발생해서 항공사가 신입사원을 뽑질 않아. 그럴 땐 어떻게 할 건데? 그 코로나는 예상을 못했지만 이쪽 뭐 항공사가 급작스럽게 망했다든지 세계적으로 어쩌고저쩌고 다른 변수에서 항공사가 문을 닫는 상황에 나는 뭘 갈 건가? 그 대안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요. 무조건 손흥민만 믿고 나갔는데 갑자기 이게 식중독 걸려서 배 아파요 그러고 화장실 가서 계속 설사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타임 우리 선수 설사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그래? 말이 안 되잖아. 세상은 내가 없어도 돌아갑니다. 내가 없어도 돌아갑니다. 옛날에 뭐 때문인가 김해공항에 새벽 5시 반인가 간 적이 있었어요. 뭔 일인지는 그렇고 그 5시 반에도요. 와 비행기 타러 가는 사람 무지 많아요. 가방 들고 뭐 출장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내가 존재하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가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세상에 내가 올라타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보세요. 이 코로나 와중에도 다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는 놈은 살고요. 참 더러운 세상인데 죽는 놈은 투덜투덜거리면서 죽어요. 참 슬픈 얘기인데 이게 자본주의더라고. 아니요. 역사가 증명을 하죠. 항상 하면 우리나라도 일제 강제 지배, 식민지란 말도 요새 안 쓰더라고요. 일본의 강제 점령기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해방되고 하다가 6.25 전쟁 났죠. 6.25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막 그지같이 이렇게 뭐 홀덩 먹고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고 피난민 부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진짜 그런 데서 살려고 그러면 못 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도 학교가 천막치고 학교가 생겼죠. 학교가 있었고 거기서도 교육을 시켰고요. 심지어 대학도 있었고요. 그때는 학점을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학적부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돌아가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니까 또 잘 사는 탁 나오고 또 죽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해보는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개념이 learning by doing, 뭔가를 하면서 배우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인터넷을 잘 안 했죠. 그죠? 근데 이 컴퓨터 만지다 보니까 배워졌죠. 맞죠? 아래 한글 다 다룰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는 거 많아요. 늘상 내가 하는 것만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것도 처음에는 겁내서 시키면 안 돼요. 제가 한글을 제 바로 윗선배까지가 그 타이프로 쳐서 타이프를 쳐가지고 타자기를 쳐서 논문 쓴 세대고요. 저부터가 처음으로 한글 아래야 한글이 나와서 그걸로 그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썼거든요. 처음부터 후배한테 맡기면 되죠. 대학원생이었다가 또 조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땐 조교 선생님은 굉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웠죠. 어떻게 하다 제 얘기인데 또 유학 가기 전에는 그땐 독수리 타법이었어요. 독수리 타법. 아래 한글 쓸 때 힘들었죠. 그래서 하다가 또 후배한테 도움 달라고 그러고 밥도 사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또 유학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뭔가 새로운 거 시도를 해야 돼요. 뭐 여러분들 페이스북도 처음엔 아이디 만들다가 헷갈리기도 하고 카카오톡도 안 하면 맨날 쓰는 기능만 쓰죠. 이건 뭐지? 하고 눌렀다가 에이씨 다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되죠. 안 하면.
그러니까 집에서 대체로 그러거든요. 부모님들. 야, 이거 좀 해봐라. 안 하세요. 이제 겁이 나는 거죠. 하다가 잘못될까 봐. 어쨌든 자, 여기까지 하고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